자, 582번인데 우리가 통계에서 일단 대표값을 공부한단 말이야. 자, 일단 우선적으로 시험 문제는 정의에 대한 문제가 꼭 나. 이게 시험 문제 꼭 나는데 대표값의 정의조차 잘 공부하란 말이야. 그냥 대표할 수 있는 값이야. 자, 어떻게 돼 있어 다 같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 이렇게 이걸 대표값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대표값에는 뭐가 있는지를 시험 문제 나니까 잘 봐줘야 돼. 대표값에는 뭐가 있다고 다 같이? 그렇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 종류도 시험 문제 낸단 말이야. 막 여기에 막 분산을 집어넣는지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맞는 거 두 개 아닌 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참 거짓 잘 보란 말이야. 일단 최빈값에서 중요한 거는 자, 최빈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한 경우는 언제냐면 언제라고 다 같이 선호도 조사할 때. 자,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한 경우는 언제야? 극단적인 변량이 있는 경우.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극단적인 변량이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그러니까 평균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이 대표값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게 날 건지 잘 보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에서는 여기 잘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평균은 정의가 어떻게 돼? 평균은 다 같이 어떻게 구해?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량을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일부분만을 이용하지 않는다. 별량을 다 더하기 때문에 자료 전체를 사용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중앙값에서는 일단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자.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인데 선생님 얘기는 그냥 너희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니까 다시 이렇게 할 거야. 별량이 잘 들어야 돼. 별량이 5개 있다고 쳐봐. 홀수계야, 알겠지? 그러면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나타내잖아. 그랬을 때 몇 번째야 다 같이? 세 번째야, 그치? 세 번째가 딱 중앙값이야. 세 번째가 딱 중앙값이겠지. 세 번째가 딱 중앙값일 거야. 그런데 그거를 자, 홀수계 있을 때 홀수계를 내가 n개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알아듣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번째? 2분의 n 플러스 1번째. 2분의 n 플러스 1번째가 요 번째가 뭐가 된다고? 중앙값이 된다고. 다시 별량이 선생님이 그냥 4개 있다고 쳐봐. 크기 순으로 나타냈는데 10, 20, 30, 40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앙값은 얼마야? 20 플러스 30.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평균. 얼마야 다 같이? 25. 다시. 그래서 별량이 4개 있을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잖아. 그지? 그래서 자, 짝수계 n개 있다면 몇 번째와 몇 번째? 2분의 n번째와 그 다음에 하나 더한 번째. 알아듣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놈이 바로 가운데 값이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잘 기억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참 거짓으로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중앙값에서 주의해야 될 건, 여기 평균에서 주의해야 될 건 얘란 말이에요. 얘. 이거 주의하란 말이에요. 이거. 중앙값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언어가 나온단 말이야. 자, 중앙값은 항상 별량 중에 존재한다. 자,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10, 20, 30, 40, 50이라는 별량이 있단 말이야. 자료가 지금 몇 개 있어? 홀 속에 있을 때는 별량 중에 중앙값이 존재해. 이렇게.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짝수에 있을 때는 별량 중 25가 중앙값이잖아. 이 25가 별량 중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료가 짝수에 있을 때는 중앙값이 별량 중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항상 존재해야지만 참이야.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거짓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언어가 시험제 난다. 이 언어가. 그걸 잘 보란 말이야. 그걸 잘 스스로 설명해 보란 말이야. 일단 다시. 그런 다음에 최빈값은 여기 나와 있듯이 최빈값은 자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자 그런 거 잘 알아두시는데 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되지. 1,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볼게. 이걸로 그냥 만약에 10, 10, 20, 30 이렇게 있을 때는 최빈값이 얼마야? 10. 최빈값이 얼마야? 10, 20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빈도수가 제일 많은 값이 최빈값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면 최빈값이 없다. 제일 많이 등장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없다.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알아두고 4번 같은 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같은 경우도 있다 했을 때 모두 같은 경우도 있다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3, 4, 5, 5, 뭐 만약에 너무 길게 하지만 3, 4, 4, 5 여기까지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 이해됐어? 그럼 여기 1 주면 4, 4 되지. 평균이 4란 얘기야. 중앙값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4야. 최빈값은 얼마야? 4.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예를 하나 들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같은 경우도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582번 때문에 오늘 수업을 한다고 봐도 돼. 이거를. 얘네들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시험 문제 그 기말고사 때는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혹시라도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일단 강의 잘 정독한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것만 별도로 개인적으로 잘 질문하면 돼. 그것만 그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두 번째 간다. 봐봐. 자, 중앙값과 최빈값이 서로 같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선은 중앙값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먼저.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타내. 어떻게 돼? 2, 3, 4, 5, 6, 6. 다시 4, 4, 4, 6, 7. 4, 4, 4, 6, 6,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시 0, 1, 3, 5, 5, 6. 이건 자료가 하나 더 있네. 다 같이 2, 2, 3, 5, 5, 5, 8. 어떻게 돼? 2, 3, 5, 6, 8, 8,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서로 같은 거 찾으라고 했지, 그지? 서로 같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눈에 보여? 눈에 보이면 답하면 된단 말이야. 눈에 보여? 서진이 보여 안 보여? 몇 번의 답이야? 2번 봐봐. 2번 자체는 최빈값이 가연이 얼마야? 최빈값이 얼마냐고? 4가 되긴 4가 3번 나왔으니까 4. 최빈값은 4. 중앙값은 얼마야? 가연이? 3번, 그러니까 가운데를 찾는 거야. 세 번째 거와 네 번째의 평균이니까 중앙값은 얼마가 돼? 나같이 5가 된단 말이야. 둘이 같지가 않지. 몇 번이 답이라고? 4번. 누가 봐도 4번이야. 최빈값은 얼마야? 5지. 알아듣지? 중앙값은 뭐가 돼? 5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중앙값 선생님에게는 이 문제를 풀 때 별량의 개수가 7개란 말이야. 7개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계산 안 했어. 그냥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니까 그냥 중앙에 있는 거 찾은 거야. 알아듣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다시 봐,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자, 584번인데, 자, 오케이. 평균이 25회일 때, 평균이 25회일 때, 중앙값은 얼마냐 물어봤단 말이야. 자, 니네가 지금 일단 줄기 잎 그림에서 크기 순으로 나타낸 거야. 첫 번째 별량은 뭐야, 다 같이? 12야. 두 번째 별량은 14, 2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아듣지?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중앙값을 구해야 되는데 별량의 개수가 몇 개니까? 10개니까 몇 번째와 몇 번째의 평균이야?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A를 알아내야 된다고. A를 알아내야 된다고. 그때 혹시라도 틀릴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써줄 거야. 평균 25는 별량의 개수분의 뭐 분의 10분의 자 별량의 총합을 그냥 쓸 거야. 알겠지? 어떻게 되다 같이 12 플러스 14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선생님 얘기는 21 이렇게 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이게 10의 자리 숫자인 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얘가 돼 있잖아. 그지? 1 다시 2는 12회다 이렇게 써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체를 쓸 때 20 플러스 A야. 20 플러스 A. 이게. 알아듣지?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20 플러스 A. 이건 안 되지. 이건 2 곱하기 A란 뜻이야.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알아듣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별량의 총합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단 말이야. 10이 몇 번 나와? 2번 나오지. 20이 몇 번 나와? 20이 4번. 30이 4번. 그런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다 더하는 거야. 1의 자리 숫자를 이제 다 더하는 거야. 2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 됐어? 10이 됐지. 6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10이 됐지, 그지? 이거 둘이 더하니까. 이거 몇 A? 2A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 값이 25인데 다시 요만치 얼마 됐어? 20 플러스 80 계산해. 플러스 120 플러스 여기 20이지, 그지? 플러스 2A까지 됐어? 응.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얼마 됐어? 240 플러스 2A잖아, 그지? 근데 평균이 25잖아. 됐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50. 2A는 얼마가 돼야 돼? 10. A는 5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A가 5라는 걸 천천히 계산해야 돼. A가 5라는 걸 천천히 계산해야 돼. A가 5라는 걸 천천히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중앙값은 뭐와 뭐의 평균이야, 다 같이? 25와 29의 평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평균이란 말이야. 얘를 2로 나누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니까 얼마야? 54니까 얼마 됐어? 7. 27을 잘 봐야 돼. 선생님에게는 27, 니네가 봐도 그냥 25와 29의 가운데는 27인 거 알아. 두 개 더 크고 두 개 작고 이렇게. 그렇게 암산으로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야. 일단 그렇게 계산하는 거 실수하지 말고 뭐 5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그런 거 잘 보란 말이야. 눈 똑바로 뜨고 다시 봐. 집중해서 다시 잘 봐야 돼.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자기가 직접 한번 계산해 보라고. 잘 보세요, 이제. 자, A와 B의 요놈의 A 자료의 중앙값이 40, B 자료의 중앙값이 50일 때 B-A를 물어봤는데 B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 지금 크기 순으로 어느 정도 A, B는 모르지만 되어 있잖아. 자료가 몇 개야? 5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가 딱 뭐가 되는 거야? 중앙값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40이 딱 뭐란 얘기야? 그렇지. 40이 세 번째란 얘기야. 40이 세 번째란 얘기야. 얘가 딱 중앙값이고 세 번째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뇌에 정립해야 되는 건 뭐야? A, B 중 둘 중 하나는 뭐야?
둘 중 하나는 40인 걸 알아냈어. 그럼 고민하지 말고 니네가 문제 풀 때 A가 40이야? B가 40이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40이라고 생각하고 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하나만 정해놔도 니네 머릿속이 좀 편해진단 말이야. 그냥 하나가 40이었다고 쳐봐. A가 40이었다고 치라고 이제. 그럼 여기다 40을 써줘야지. 이렇게 A는 40이었던 거니까. 그런 다음에 크기 순으로 나타내. 10, 20, 40, 70, 90, B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두니 6개야. 요 놈의 중앙값이 50이야. 몇 번째와 몇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일단은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세 번째는 일단 40인 것 같아. 선생님, B가 아직 결정 안 돼 있으니까 얘가 꼭 세 번째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렇다고. 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와 어차피 중앙값이 50이란 얘기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50이 돼야 안 돼. 안 되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B가 40보다 작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B가 여기란 얘기야, 여기. 그리고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할 수 있으면 좋지. 얘하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얼마야? 50. 둘이 더한 게 얼마야? 100. B가 얼마라고? 6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60인 거야. 그런데 B가 더 크대. 알아듣겠어? 그래서 A가 50이 되고 B가 60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됐어? 10. 이렇게 답을 한다는 얘기야. 다시 봐. 다시. A가 얼마라고? 오케이. A는 하나는 40이고 다시.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60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A가 얼마고? 40. B는 또 답은 20. 이렇게 답해주면 된다. 오케이. 한번 스스로 한번 잘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텐데 의외로 중앙값이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거 잘 봐주세요. 봐봐. 자, 이번에는 4개의 별량 잘 들어. 26, A, 17, 14의 평균이 뭐로 나눠야 돼? 4.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눴더니 M이래. 됐지? 그런데 중앙값이 얼마래? 20이래. 그래서 웬만하면 중앙값부터 계산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야. 중앙값, 최빈값도 중앙값부터 계산하려고 노력하란 말이야. 나타내라는 얘기야. 다시. 자, 중앙값이 20이라는 걸 보자마자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타내야 돼. 어떻게 돼? 14, 17, 26, 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별량이 4개일 때는 중앙값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평균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0이 되니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A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A는 얼마였다? 23이었지. 그래, 둘이 더해야지 40이 되지. 2로 나누면 20이 되겠지. 3 작으니까 3 큰. 중앙값이 20이니까 20보다 3 작은 게 있으니까 3 큰 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고? 23이 된다고. 그것만 잘 알아내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평균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중앙값을 찾는 데 집중하면 평균은 정의대로 그냥 풀면 된다. 오케이. 자, 잘 봐야 돼, 다시. 자, 시험제는 5명의 자유투 기록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거야. 편차.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0.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니까 결론적으로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야 될까? 자, 얼마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잖아. 얘까지 더했을 때 1 돼야지. 다시 얘네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라고? 1. 이렇게 쉽게 구하는 거야. 얘는. 오케이. 수진이 돼야 안 돼. 오케이. 잘 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 여기도 한번 시험 대비 형태로 선생님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삼포도는 별량이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본단 말이야.
흩어진 정도를 본다고. 이거를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본단 말이야. 그때 산포도가 크다, 산포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는 거야. 별량들이 상대적으로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산포도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산포도를 나타내는 건 수치는 뭐야? 다 같이 분산하고 표준 편차잖아, 그지? 표준 편차잖아. 분산과 표준 편차잖아, 그지?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의 개수분의 어떻게 돼? 편차 제곱의 총합 이렇게 된다고. 편차 제곱의 총합 이렇게 된다고. 알아듣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느껴보지만 여기 580번까지 선생님에게는 여기 지금 중단원 마무리 첫 번째 다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야. 일단 자, 한 번 더 여기까지만 마무리할 테니까 봐봐. 우리가 선생님이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예를 들 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봐봐. 그냥 문제 있는 것 중에 이거 봐봐. 니네가 얘를 이 표까지 완벽하게 알아둬야 돼. 시험 문제는 이 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떤 표냐면 잘 봐. 선생님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가 뭐 국어, 여기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영어, 수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A반, B반, C반 이렇게 나와. 그런데 여기는 점수고, 다 여기는 점수고, 여기는 점수고, 여기가 도수란 말이야. 명, 도수야, 도수. 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명 이렇게 돼 있다고. 선생님 막대 그래프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한 거냐면 대략 선생님 보면 잘 봐. 여기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끊어보자. 어떻게 끊냐면 자 70에서 80 이렇게. 자 오케이 봐봐. 요거를 선생님에게 다 우선은 선생님 그냥 단지 여기 자 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할 테니까 봐봐. 뒤에 다시 이거를 한번 이거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서 뒤에 다시 하고 바로 이거 그냥 요거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여기는 마무리할 거야.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긴 했는데 잘 봐야 돼.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말을 더듬는 거는 너가 이거를 대답을 못해서 그래. 그럼 도움이 아직 안 되거든. 지금 몇몇 아이들은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서 좀 기본적인 거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다시 설명해 주고서 안 되는 애들은 다시 공부를 할 테니까 지금 일단은 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애들만 하면 대답을 크게 한번 해봐. 일단 편차 제곱의 총합이 크면 별량의 개수는 고정된 상황에서 편차 제곱의 총합이 크면 분산이 어때져? 커진단 말이야.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분산이 커지면 표준 편차도 커진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건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총합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각각의 별량이 주어지잖아. 근데 얘를 어차피 요거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봐봐. 선생님 그냥 10, 자 다시 자 40, 50, 60, 70, 80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별량이 이렇게 5개야. 5과목 시험 봤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평균이 얼마야 다 같이? 60. 여기다 20 주면 60, 60. 여기다 10 주면 60, 6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60, 60, 60 한 다음에 이렇게 쓰고 60, 60, 60 쓰고 여기 50이 있고 여기 70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요런 형태야. 얘도 평균이 얼마야 다 같이? 60인 거야. 그런데 니네들이 요 별량만 보고서 산포도를 분산을 표준 편차를 예상해야 돼. 당연히 예상이 되지. 근데 예상을 될 때 계산을 하려면 각 별량마다 뭐를 구해야 돼? 편차를 구해야 돼. 별량 마이너스 평균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10, 20. 다 합치면 0 돼야 되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0, 0, 0,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이 별량과 이 별량 자체를 한번 비교를 했더니
얘가 이 별량이 이 별량들에 비교했을 때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어때 더? 크지? 얘는 평균 근처에 더 밀집돼 있단 말이야. 자, 평균으로부터 눈으로 보란 말이야. 이게 보면 평균 근처에 밀집이 돼 있지. 얘는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의 차가 더 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런데 이걸 수치로 계산하는 게 얘가 요 놈이 자 요게 A 학생 이게 B 학생이면 A 학생의 중간고사 점수가 뭐가 더 커? 편차 제곱의 총합이 더 크단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제곱하면 400이야. 400 더하기 이거 제곱 100, 0, 100, 400. 얘는 100 더하기 100이란 말이야. 편차 제곱의 총합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한 얘기야. 마지막이야. 편차 제곱의 총합이 더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A 학생이 평균으로부터 별량들이 더 멀리 흩어져 있다 이거야. 평균으로부터 별량들이 멀리 더 흩어져 있는 경우에 편차 제곱의 총합이 더 커진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고, 편차 제곱의 총합이 크면 분산이 더 크다 이거야. 분산이 더 크면 표준 편차도 더 큰 거고 흩어진 정도도 더 크다 이거야. 그런데 크다니까 안 헷갈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가 어떻다고?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가 불규칙적이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규칙적이라는 얘기고, 이 말이 뭐라고? 고르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을 하면 두 학급의 성적의 산포도를 비교해서는 어느 학급이 더 우수한지, 성적이 더 낮은지, 최저 성적이 있는 건 못 알아낸다 이거야. 산포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어느 반이 더 고르냐, 어느 반이 더 고르지 않냐,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 거야. 반대 방향 빨간색이야. 자, A반에 보다는 B반이 다 같이 편차 제곱의 총합이 더 작고, 그러면 분산이 더 작고, 같은 말이란 얘기야. 표준 편차가 작고 산포도가 작고 별량이 평균 근처에 밀집돼 있고, 알겠지? 그 얘기가 규칙적인 거고 그 얘기가 고른 거야, 고른 거.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잘 봐. 마지막 이거야. A반, B반, C반, 알겠지? 했을 때 여기가 점수고 여기가 도수 명이란 말이야. 여기가 명이야, 명. 했을 때 막대 그래프로 시험 문제가 난단 말이야. 어차피 시험 문제 나는 건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 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형태의 막대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막대 그래프, 선생님에게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는 요 점수 맞은 애가 요 인원이란 얘기야. 요 인원, 이런 식으로 인원이 같다는 얘기야. 다시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리는 거는 봐봐. 마지막에 그리는 건 어떤 그림인지 봐봐. 이런 그림도 있고, 자 마지막에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선생님은 그려볼 테니까 봐봐.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대강 그렸다고 쳐봐. 그런데 너희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 그냥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은 똑같아. 나는 지금 산포도를 보고 싶은 거야. 어느 반이 분산이 제일 작아? B반이 잘 들어야 돼. 분산이 작은 거고 여기가 고른 거야. 여기가 가장 고르다는 B반이야. A반이 아니라. 가장 고른 반은 B반이라고. 분산이 가장 큰 반은 몇 반이야? C란 말이야. 알겠지? 분산이 얘가 제일 크다고. 얘가 제일 고르지 않다 이거야. 근거는 뭐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잘 봐야 돼. 근거는 뭐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평균 근처에, 별량이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 이거야. 평균과 그 평균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제일 많다 이거야.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 이거야. 얘는 봐봐.
평균은 여긴데 잘하는 애들도 많고 못하는 애들도 많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얘기야. 이게 분산이 큰 거고 고르지 않은 거야. 얘는 딱 중간이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림이야, 얘가. 그걸 잘 봐야 된다고, 이 그림 자체를. 여기까지. 오케이.